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유라 씨가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에서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지 자세한 소식 듣기 위해서 덴마크 한인 회장으로 계시는 이존택 씨를 연결했습니다. 네, 이존택 회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이존택입니다. 네, 정유라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한국 뉴스로 들었고 현지에서는 아직 그 뉴스가 없습니다. 네, 지금 실례지만 거기 덴마크 현지 시각은 몇 시입니까? 지금 2시 40분입니다. 아, 새벽 2시 40분이에요. 전화 연결해줘서 예. 감사드리고 그동안 이제 정유라 씨가 독일에 있다. 또는 다른 지역 스위스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결국 이제 덴마크에 있다는 최근에 이제 한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혹시 정유라 씨가 뭐 식당에 나타났다거나 승마장에 있었다거나 이런 혹시 제보담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덴마크 교민들은 그런 제보담을 들을 수가 없었고요. 예. 얼보가 코펜하겐으로부터 한 350km 떨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농업을 전공해서 덴마크의 승마장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이미 3년 전부터 4년 전에도 정유라가 이 덴마크를 다녔어요. 훈련으로. 근데 예. 많은 사람은 모릅니다. 한인들은요. 예. 네, 그 올보르그에 승마장도 있다고 하는데 좀 한인들도 예. 살고 있는 도시인가요? 한인 교민은 한 세 분 정도 살고요. 네. 요새 교육도시라서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좀 공부로 온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예. 네. 한인들이나 교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만약에 올보르에 있었다면 결국 본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아주 가능성이 희박하죠. 예. 그다음에 얼부라는 도시가 아주 덴마크에서 작은 도시예요. 예. 덴마크에서는 큰 도시지만 500만 사는 덴마크에서 아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승마장은 얼부에서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시외로. 그래서 잘 모릅니다. 예. 네. 한때는 이 덴마크에서 뭔가 승마 대회가 있어서 이게 도피 중인 정유라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마 대회에 가기 위해서 덴마크에 머물고 있다라는 저희 이제 국내에서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승마 대회나 이런 승마 산업이 덴마크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긴 합니까? 예, 세계적입니다. 그다음에 네. 정유라 씨가 하고 있는 종목이 덴마크가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좋은 말들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제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압송이 될 예정인데 덴마크에서 서울 인천공항으로 오는 직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으면 네덜란드를 경유해서 주로 오시나요, 혹시? 서울에 오실 때? 예, 얼부에서는 암스테르담이나 파리나 런던입니다. 네. 얼부에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편이 암스테르담, 파리, 프랑크푸르트, 런던 이 네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네, 정유라 씨가 이 불법 체류 혐의로 덴마크 경찰이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덴마크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이 출입국 관리법이 좀 엄격한 편인가요? 이 생겐 조약으로 인해서 아마 출입할 적에는 일단 유럽에만 오시면은 아무 제재 없이 들어올 수 있어서 아주 쉽습니다. 네. 아주 쉽군요. 그러니까 아마 정유라 씨가 독일이나 이런 데를 경유해서 쉽게 국경을 넘어서 덴마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찾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덴마크 한인 회장인 이존택 회장을 연결해서 현지 사정 들어봤습니다. 네. 자, 전격적으로 덴마크에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게 깜짝 소식이 전해졌어요. 뭐 언론 보도에서 최근에 덴마크에서 정유라 네. 씨가 목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보도의 신빙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결국 그게 맞았던 것 같고 지금 일단 확인된 바로는 현지 경찰이 무슨 탐문 수사를 해서 밝혀낸 게 아니라 네. 목격담이나 제보를 통해서
이 승마장에 가서 지금 전격적으로 체포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정유라 씨만 긴급 체포가 된 게 아니고요. 정유라 씨하고 정유라 씨 아들이죠. 예, 네. 두 명에다가. 아들도 지금 확인이 된 것 같고 나머지 2명은 일단은 좀 조력자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 그 사람들을 지금 체포한 그 죄명이 뭔지 그건 아직 뭐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일단은 뭐 우리나라 그 현지 경찰에서 체포한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그 인터폴을 거쳐서 한국 경찰에 이제 통보가 됐고 네. 한국 경찰에서 이제 특검팀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현재 지금 신병 확보를 해서 한국으로 송환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특검과 지금 뭐 덴마크 당국이 네. 협의 중에 있다라는 것까지 현재 알려진 사실관계입니다. 사실 이 정유라 씨 목격설에 대해서는 네. 저희도 좀 예전부터 들었던 게 식당에서 약간 갑질을 했다 이런 목격설 꽤 자세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덴마크 레스토랑 직원의 증언도 전해진 네.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최순실 씨를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너무 예의가 없었다. 아. 네. 예의가 없어서 기억이 된 거예요. 아, 예. 이게 뭐 과거에나 있었던 어글리 코리안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최순실 씨는 유럽 생활을 많이 했고 네. 유럽을 자주 왔다 갔다 했고 뭐 수백 개에 이르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런데도 덴마크 같은 데서 그렇게 매너를 지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핵심적인 것은 김치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예. 네. 근데 덴마크에서 한인 식당이 아니라 일반 덴마크 유럽 식당이면 김치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도 김치를 달라고 떼를 쓰고 레스토랑 직원이 우리는 김치를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네. 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우겼다라고 하는 대목 때문에 이제 기억에 인상이 짙게 남았고요. 또 하나는 네티즌 수사대가 덴마크를 지목했던 적이 있죠. 네. 바로 이제 독일에서 최순실 씨가 들어오지 않고 있을 때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죠. 사진이 한 장 실렸단 말입니다. 네. 근데 사진에 그 정말 보이지도 않은 콘센트의 모양을 가지고 콘센트가 네. 바닥에 붙어 있어요. 독일의 호텔이면 저게 지금 사진 세계일보와의 맞습니다. 인터뷰 사진인데, 그러니까 입국 전에 최순실 씨의 모습인데 그렇죠. 저 콘센트가 독일에는 없는 콘센트라는 거 아니에요? 콘센트 우리가 이제 돼지코라고 예. 하죠. 네. 돼지코의 모양이 독일에서 쓰는 모양과 다르다. 이 구멍의 규격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콘센트가 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독일의 경우에는 안전상 네. 바닥으로부터 일정 센티미터 이상 떠서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 모양을 보건대 전세 콘센트의 모양을 다 비교해서 덴마크 호텔일 것이다. 아. 딱 맞은 거죠, 지금 네. 상황이. 예. 최순실 씨는 물론 그 다음에 들어왔는데 저 때도 공분을 일으켰던 것이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몸이 아프다, 내가 힘들다, 좀 추스리고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전격 귀국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 다음에. 예. 예. 그리고 나중에 또 밝혀진 건 저 인터뷰 끝나자마자 바로 노승일 부장한테 전화해서 네. 태블릿 PC 얘기하고 아하. 그거 우리 거 아닌 거로 해. 이 고영태 거라고 뭐라. 이런 얘기했던 게 생생히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덴마크의 은거지를 기반을 뒀던 거고요. 오늘 이 백 변호사가 얘기하셨지만 저는 탐문 수사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지금 현지 시간으로 1월 1일입니다. 그러네요. 치안에 바쁠 때예요. 해피 뉴 이어 하고 예. 이제 넘어갔던 그날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가 덴마크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탐문 수사했을 가능성은 제로. 네. 그렇다면 뭔가 사고를 일으켰거나 음. 그래서 주목을 받게 됐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의도한 제보에 의해서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예. 근데 승마장에서 체포된 걸 보면 숨어 있었다는 정황인데 네. 뭐 어디 거리에 나가서 뭐 술 먹고 주폭을 부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예. 그렇다면 이게 뭔가 의도된 제보가 아닐까 한번 음.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그 사실 최순실 씨가 인터뷰를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독일이 아니고 덴마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덴마크였는데 독일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왜 굳이 그걸 숨기려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본인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그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할 당시만 해도 본인이 곧바로 들어올 생각이 없었던 거죠. 네. 예. 없었으니까 만약에 그 장소가 그냥 원래 독일이었다면 독일이라고 그러면 기자들이 막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그 베를린에 뭐 특파원들이 많으니까 예, 예. 그 거기에서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본인의 그 위치가 노출이 되면 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냥 그 뭐 피곤한 정도가 아니고 그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본인이 위치를 일부러 숨겼을 것이다라는 예. 거고 그러니까 본인은 들어오더라도 그 세계일보와 인터뷰할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국내에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사건 전체를 컨트롤 타워식으로 그 할 때,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뭐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최순실 씨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그 일환으로 뭐 국내 어느 언론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네.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검찰이 소환을 하면 뭐 어떻게 하고, 네. 뭐 그런 거에 일환으로 본인은 그
그 당시에는 들어올 생각이 없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로부터 그게 인터뷰한 게 23일인가 그렇죠. 10월 23일. 근데 들어온 게 10월 30일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에 들어올 생각도 없었던 건데 일주일 뒤에 전격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국내에 있는 어느 컨트롤 타워에서 야 그러지 말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굉장히 심각하다. 예.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저는 움직였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정유라 씨가 원래 본거지는 독일이었는데 이 덴마크로 넘어간 이유는 어찌됐든 이 승마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못하고 뭔가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 갔던 거였다. 예. 좀 기가 막힌 것은 이 대회를 참석하려고 했을 때가 이미 약간 최순실 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후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덴마크로 간 게 어찌 보면 본인이 평상시에 가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네. 최순실이 마지막까지 들어오기 전에 거기 있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덴마크의 올브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최순실 정유라에게는 아주 친숙한 곳일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편안한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 숨어 있기도 편하고 왜냐면 아까 지금 그 인터뷰 내용에 보면 한 5만 명 정도 살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한국인도 별로 없는 곳이라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면 은신하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자들이나 특파원도 많고 교민들도 많기 때문에 눈에 띄기가 쉬울 텐데 네. 이 올보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 은신하기 좋고 또 본인들이 평소에 10여 년 동안 계속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네. 지리도 잘 알 거예요. 예. 식당도 잘 알 거고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은신처로서 아주 좋은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 아마 정유라가 최순실의 뭐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네. 정유라가 그래서 거기에 은신했을 가능성이 있고 저도 지금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탐문 수사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불법 체류를 해도요. 미국 가도 불법 체류자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뭐 걸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보에 의해서든 아니면 정말 덴마크 경찰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사 공조를 받아서 일부러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은 찾아내기 힘들거든요. 아, 잠복을 했다거나 그렇죠. 어떤 무슨 아니면 제보가 있었다. 제보 그 안에 왜냐면 이 언론사들이 이 승마장에 가서 승마에 오는 사람들 직원들한테 계속 인터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왜냐면 또 정유라 같은 경우도 자주 왔기 때문에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을 네. 가능성이 예.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거나 제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궁금한 거는 압송 여부입니다. 언제 하게 될지. 그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정말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등등이 관심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 뭐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우리나라 수사관들이 가서 네. 신병을 확보받고 그리고 데리고 와야 되니까 한 2, 3일 정도 걸리겠죠. 아무리 못해도. 근데 이제 그거는 순순히 응할 때입니다. 그렇죠. 아, 이제 만약에 나 안 가. 나 여기서 변호인 선임해서 나는 지금 이게 강제 송환될 대상이 네. 아니야라고 하면 한 2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유병헌 씨 차녀였나요? 그 유섬나 장녀. 예. 네. 장녀였나요? 유섬나 씨요. 유섬나 씨 유섬나.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뭐 그런 보도 나왔잖아요. 악마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네. 예. 외종내분가 그분 예. 선임을 해서 나는 못 가겠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 함정은 뭐냐면 그때 갇힌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네. 갇힌 아. 상태로. 근데 지금 정유라 씨가 애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업무방해죄 국민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업무방해죄는 그렇게 형량이 높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이대에 입학할 네, 때 입학 관련 그 이후에 학사과정 관련 그 두 가지예요. 예. 통상적으로 그 정도라면 이런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면 실형 선고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오는 게 정유라 개인을 위해서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경재 변호사도 뭐 협조하겠다는 취지 얘기를 한 것 예. 같은데 네. 근데 만약에 무언가 마음이 바뀌거나 아니면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은 정유라 씨는 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기도 하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네. 네. 20살의 정유라 그리고 정유라의 그간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좀 감정적이고 그리고 좀 욱하는 성격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들어와서 폭탄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 2, 3일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독일에서 집을 샀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삼성에서 그 비덱스포츠라는 데로 보내준 그것만 가지고 집을 샀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덜 할 소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내에 가지고 있던 다른 돈으로 가지고 가서 샀다 그러면 이거 신고하고 가져갔을 네. 리가 없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외환 밀반출 혐의가 있을 수 아하, 있어요. 예. 그건 업무방해보다 더 죄가 무거워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외환 밀반출에다 업무방해까지 이렇게 합치면 이것도 또 간단한 제목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사실은 근데 최순실 씨가 제일 잘 알 거예요. 네. 밀반출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업무방해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 씨가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이경재 변호사한테 해서 어떤 식으로도 뭔가 또 연락을 취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하나 변수가 될 수 있죠. 최순실 씨가 지금 감옥 잠방 청문회에서 뭐 딸과 대통령 중에 누가 더 상실감이 네. 클 것이냐 했을 때 딸이다. 딸이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등등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고 네. 대학도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딸이 정말 압송이 되고 대한항공 인천공항에서 포토라인에 서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을 화면을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혹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혹시 그동안 부인했던 일부의 혐의에 대해서 좀 시인을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심경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지난 주말에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오는 사이에 특검이 지목해서 긴급체포 구속을 친 인물이 누구예요? 유철근 교수 아닙니까? 네. 예. 이대 교수인데 알고 보니까 조교들한테 종용을 해서 학계에서 퇴출되지 않으려면 내 말대로 해. 정유란 해외 나가 있는데 기말고사 답안지를 대리 작성했잖아요. 네. 우리는 워낙 큰 사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유 저걸로 긴급체포라나? 예. 엄청나게 큰 점이다. 아. 학자가 교수가 여기 교수님 계시지만 예. 정말 조교한테 학생의 시험을 대리 작성했다. 이건 우리가 뭐 일전에 인분 교수 얘기도 나오겠지만 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우리가 좀 너무 큰 사건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걸 작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정유라가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장면을 한번 미리 그려보면요. 혼자 당당하게 서서 레이저빔 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참 그 젊은 친구가 간도 크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을까 하지만 아이를 안고 들어옵니다. 네. 틀림없이 그 이제 한돌 넘은 아이를 안고 들어오면서 뭔가 좀 이제 이 모성에 기댄 동정 여론을 또 조장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예. 네. 본인의 뭐 성격은 우리가 아는 바 네. 굉장히 뭐 만만치 않은 예. 성격의 젊은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변호사가 조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최순실도 국민들에게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네. 뭐 눈물 짓고 공황장애인 척했지만 전혀 감옥 안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정유라도 그런 이중적 성격의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그 장면이 연출됐을 때 제일 심리적 타격이 큰 것은 최순실이다. 네.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심경이 지금까지 부인하던 것의 절반은 네. 허물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정유라와 대질도 할 거고 정유라를 별도로 신문도 할 거고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았던 유럽에서의 모녀의 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이제 네. 들어오는 겁니다. 최순실의 예,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이 정유라 씨가 정말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이 독일에서도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특히 이 개를 키우다가 2주 만에 집에서 쫓겨났다. 네. 근데 또 보통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요. 부부의 얘기를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그 뭐 SNS상에 네. 그 대화 내용이 있었지 대화 않습니까? 내용이요. 막말하고 욕하고 예. 그다음 자기보다 나이 많은 노승일 부장한테도 막 지시하듯이 얘기하고 그다음 뭐 이게 맞춤법도 다 틀리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네. 엄마의 성격을 그대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렇게 아나무인적으로 행동한다는 건 상당히 웬만한 사람 못해요. 네. 저도 미국에 13년 살았지만 미국 경찰 오면 한국 사람들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렇죠. 예. 또 혹시나 걸려가지고 뭐 자기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건데 이 정도로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이 정도로 행동했다는 말은 정말 평소에 얼마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아나무인으로 생각했냐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예. 걔도 그리고 제대로 관리도 안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짖었으면 문을 따고 들어갔잖아요, 경찰이. 예, 예. 그렇게 해서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그러니까 걔는 좋아서 사긴 샀지만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자기 네. 아이를 그 개들과 함께 있어서 그게 또 위생상의 문제가 돼가지고 검찰에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20대 그 나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또 예. 아나무인적으로 남을 무시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은 항상 자기보다 낮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은 최순실이 그렇게 교육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걸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고 어찌 보면 또 엄마 최순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 뭐 큰 죄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불붙이는 데 작용한 게 정유라 씨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돈 없는 네 엄마를 원망해. 부모를 원망해. 이 하나가 국민 정서를 엄청나게 자극했잖아요. 제 생각에 촛불의 한 절반은 정유라 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정농단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해하고 허탈감을 느껴서 많이 나오셨지만 네. 단초를 제공했던 건 최소한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대로 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요. 네. 정유라는 말 한마디와 엄마의 돈과 힘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나게 심했던 거고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는 우리 딸이나 아들한테 말을 못 사주는데 하는 또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을 네. 느끼게 되고 거기다가 이 교육 분야만큼은 정말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할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있는데 그 신뢰를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반칙이 횡행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걸 국민들이 목도하게 됐잖아요. 네. 그 중심에 정유라 씨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정유라 씨가 들어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업무방해죄라는 거, 물론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굉장히 큰 획을 긋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처벌이 뭐 중하다거나 하는 정도의 범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우리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반칙으로 네. 그리고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자랑 삼아 SNS에 얘기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분노를 촉발시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유라 씨 체포 관련 소식은 자세한 얘기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